자, 우리 138페이지 용액의 공급 시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용액의 공급 시기는 어느 정도 재화의 공급 시기와 동일해요. 좀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서비스가 완료되는 때, 서비스 완료 시점에 용액의 공급 시기를 보겠다. 내가 식당이라면 내가 만든 요리를 제공해서 돈을 받을 때, 건설업이라면 내가 건물을 다 지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서비스 영무가 제공이 완료가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원칙,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다른 상황별로 언제 용액의 공급시기를 볼 거냐. 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장기 할부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구획할 수 없는 경우 앞에 재화의 공급에서 봤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뒤로 미룬 게 있어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얘는 뭐냐, 내가 건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완성도 기준이란 진행률이, 건물 공사 진행률이 10%, 30%, 70%, 100%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진행률에 따라 이만큼 진행되면 얼마 줄 거야 라고 해서 10% 진행될 땐 10원, 30% 진행될 땐 40원, 70% 진행될 땐 8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완성도 기준에 대한 지급 조건부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당 진행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보겠다 해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만 용액의 공급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는 건설업에서 쓰고 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된 때, 언제 완료됐는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확실치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됐을 때를 용액의 공급시기로 보겠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별표, 아래 두 개는 별표 치시고 별표 2개 정도.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동그라미. 간주 또 나왔죠. 간주는 뭐예요? 그렇죠. 실제 그것은 아니나 그것으로 보겠다. 자,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 한 칸에 보증금이 3억이야. 3억에 월세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내가 보증금 3억 받아서 나한테 수익이 없어? 아니겠죠. 내가 3억 받았으면 이거 은행에 넣게 되면 이자만큼의 수익은 발생됐을 거다라고 국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보증금, 월세 안 받고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 이자 수익만큼은 발생이 될 테니 그거 임대료로 볼게. 만약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친다면 얘와 관련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이 있다 해서 얘와 관련된 간주 임대료가 국가에서 계산해 보니 이자가 대략 한 100만 원 된다라고 치면 너 이거 임대료 받은 거 아니지만 임대료로 볼게. 왜? 보증금 때문에 나온 수익이니까. 그렇다면 이거 수익으로 볼 거니 언제 수익으로 볼 거냐? 언제 공급시기로 볼 거냐?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우리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 언제예요? 우리 과세기간에서 배웠잖아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었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공급 시기를 보겠다. 이 기간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공급 시기를 보겠다. 두 번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보험회사라면 1년 기간 동안에 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공급시기를 보겠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종료일로 공급시기를 보겠다. 되셨죠? 이 공급시기는 중요해요. 왜? 계속 말씀드려요. 세금 계산서 발급시기랑 동일하니까. 그렇지만 앞에까지는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다. 한번 보시죠. 책 138페이지 3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우선 내용 먼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밑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그라미 1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동그라미 2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그라미 3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물건을 팔았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는데 물건을 팔아서 인도해 주기로 한때 인도를 계약상 8월 30일 날 인도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상대방에서 돈을 미리 줬네. 대가를 6월 26일 날 대가 수령했어. 원래 재화의 인도는 8월 30일 날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이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왜? 공급 시기가 정해지고 그 시기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순서는 공급 시기가 정해지고 그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반대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미리 했으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어떤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수령하고 그 시기에 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때 공급한 걸로 볼게 해서 재화의 인도일은 8월 30일이지만 공급 시기는 6월 26일이 되겠지. 시험에서 이런 일자 나오는 거 가끔 있었어요. 다음 상황에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다면 6월 26일이 되겠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자,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9월 30일 날 폐업하기로 했어.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 7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물건은 10월 2일 날 인도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계약하기를 야, 우리 이거 재화 인도 10월 2일 날 할게.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생겨 폐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9월 30일 날. 그렇다면 재화 인도일은 10월 1일이었으나 중간에 폐업했으니 이거 9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0월 2일이 아니라 9월 30일 날 공급한 걸로 보겠다. 폐업일 이후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 두 가지 특례사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배웠던 내용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 162페이지 문제 9번
책 162페이지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을 의미한다. 의제와 간주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1,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내가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우리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제약이 되는 것은 승용차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니 생산직 근로자에게 우리가 영업을 위해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지. 동그라미 2,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업용과 업무용은 엄연히 다른 말이라고.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을 하기 위한이 아니라 우리가 판관비로 쓰이기 위해 달리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해서 우리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영업하기 위해 취득한 승용차를 택시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무실 직원들 출퇴근하라고 준 거야. 이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가 공급. 간주 공급의 총 내용 기억하시죠? 간주 공급 총 4가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세 번째,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네 번째, 광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내 거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문제의 밑줄 하나 그을게요. 뭐냐? 양가로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에 이 문구가 없었다면 얘는 출제 오류인 거예요.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화의 간주 공급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당연히 이 문구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이의제기 들어가서 문제 오류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간주 공급이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63페이지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 동그라미 1,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를 보겠다. 조금 아까 본 거죠. 폐업일 전일이 아니라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답은 1번이고, 두 번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보는 것.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그거 이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겠다. 봤던 내용이고, 동그라미 3, 장기 할부 판매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할부 판매로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 시기로 보겠다. 맞는 말이죠. 완전히. 동그라미 4, 공급 시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원칙은 공급 시기 정해지고 그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되셨죠? 세법은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그거에 대한 세액이 확정이 된다면 굳이 미리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싫어할 필요 없겠지. 늦게 내는 거야 싫어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세금을 미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세금에서 미리 발급했던 경우, 이것은 내가 세금을 미리 내겠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다음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리 책 문제 보시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거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겠지. 간주 공급은. 동그라미 1.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자, 앞에 보시면 앞에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출제위원들도 계속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 안에서 돌린다라는 거예요. 문구. 얘 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지. 승용차가 아니니까. 자가 공급이겠지만 승용차가 아니니 이게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2.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 폐업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이죠. 답은 1번이었고, 폐업시 잔존 재화 간주 공급. 3번.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예, 사업상 징여에 해당이 되겠죠. 특정 거래처에 우리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 공짜로 주는 경우 판 것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예, 자가 공급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 자가 공급 총 3가지 있던 거 기억하시죠?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큰 그림 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과 용액의 공급은 다르니 구분 지어야겠구나. 요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일반적인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 계약. 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으로서 내용 나온 거 정확하게 맞죠? 동그라미 2.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얘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맞았다고 봐야 돼요. 왜? 내가 건설업이라면 얘 용액의 공급이죠. 건설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더라도 용액의 공급으로 보니까, 그럼 얘는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우선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아닌 것을 먼저 고르는 게 나으세요. 동그라미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액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 교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무회계도 있었잖아. 이종자산 간의 교환, 동종자산 간의 교환. 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법에 따르는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어쩔 수 없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그 항목 중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동그라미 2번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건설업은 재화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액의 공급으로 보고, 그 외 업종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139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이 챕터도 별표 한 3개 정도.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문제 또는 영세율 단독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영세율과 면세를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용 보시면 우리 앞에서 대략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딱 있어야 돼.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얘 소비 어디서 일어난다? 국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는 용역은 국외에서 사용이 되니 소비가 되니 그 국가에서 부담해라. 우리나라는 부담하지 마. 라고 하니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 이유 수출 촉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세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적지 마세요. 면세는 역진성 완화. 면세하면 역진성 완화라는 단어가 떠올려야 돼. 역진성이란 뭐였어? 그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해서 이거 완화시키기 위해 면세제도 만들었다. 어떤 것들? 기초 생필품이나 뭐 연탄 같은 것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니까. 우선 영세율 먼저 보실게요. 밑줄을.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세는 몇 프로다? 부가세는 원칙이 10%지만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하는 것과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또 이어서 밑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0%의 적용을 하니 부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완전 면세라 한다. 완전 면세, 반대되는 말이 부분 면세예요. 뒤에서 면세에서 배울 건데 같이 설명드릴게요. 밑줄.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해서 이중과세 방지를 하고 수출 촉진하는 데 있다. 제가 밑줄 친 부분 같이 밑줄 치시고 얘가 영세율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보면 왜 완전 면세예요? 자, 보시면 매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매기니 내가 물건 팔 때 0% 내가 10원짜리 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야. 즉 0 곱하기 10원 곱하기 0% 하면 0이다. 아, 내가 매출로 인해 낼 세금은 0이다. 그러나 내가 이거 물건 만들기 위해 5원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5원 사면서 10% 0.5원의 세금을 부담했어 라고 한다면 0.5 내가 낸 세금이에요. 0.5원이. 그렇다면 너 이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말고 대신 네가 물건 샀을 때 들어간 부가세는 환급해 줄게,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매입세액을 인정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낸 세금은 돌려받고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왜? 소비주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니까. 근데 반대로 면세사업자 같이 설명드려보면 면세사업자는 야, 매출에 대해서 세금 일절 내지 마. 대신 매입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해줄게. 너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요게 면세제도 특징이에요. 해서 매입세액을 인정 안 해주니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부분 면세라고 면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밑줄 치신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 밑줄. 영세율 사업자는 세율을 0%로 적용받는 것 이외에는 일반 사업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가세에서 분류가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인데 그 중에 너는 0%의 세율을 부과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있었죠.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밑줄. 면세사업자는 매출도 매입도 부가세법상 적용을 받지 않을 거니까 너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라는 사람이에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영세율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사업자 포기해. 면세 포기해.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 적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즉 일반 과세자로 와야 너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자, 묶으시고 별표 하나 정도. 간이과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중간에 문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면세사업자는 매출도 매입도 너 적용하지 않을게.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 환급받을 것도 없어. 이런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약간 반반이에요. 매출 매입 너 이거 부가세법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니까 매출 매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줄게. 그럼 네가 낼 세금이 매출이 10인데 너 영세율 거래하면 0% 세율 적용해 줄게. 해서 0만큼의 세율이 인정이 되고 이거 구매하면서 5원이 들었다. 0.5원이 있으면 이거 인정해 줄게. 다만 환급은 안 돼. 너는 0까지가 최선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물건도 팔지만 그 외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도 판다면 여기에 5원짜리 하나 팔아서 얘는 5원짜리 파는데 얘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야. 해서 0% 10원짜리 하나 팔고 5원짜리 10 부가세 과세되는 거 하나 팔았으면 나는 0.5원만큼의 부가세 낼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물건 살 때 들어간 부가세 그거 공제는 해줄게. 다만 환급은 안 돼. 네가 맥시멈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이야.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가세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환급은 안 된다. 어디까지 혜택 줄 수는 없는 거야. 너 세금 적게 물리고 있는데 환급까지 해줄 수는 없어. 요 개념이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밑줄 치시고 그럼 영세율에 적용되는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수출하는 재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 포함해서 일반적인 수출이죠. 내국 물품 외국에 수출하는 것. 동그라미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앞에 공급식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야 미국아 위탁 판매 수출 뭐예요? 야 미국아 우리 물건 좀 팔아줘. 니네 나라에서.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부탁해서. 나는 위탁자, 미국은 수탁자가 돼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 외국 인도 수출은 중국과 미국이 있지만 내가 이 거래의 갑이다. 그래서 내가 물건은 미국한테 파는 건데 이 물건 중국아 네가 좀 만들어서 전해줘. 이 내용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출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두바이에
현대건설이 나가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영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국외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 돈 받는 거 영세를 적용해 줄게. 국위선양이니까. 이 경우에는 밑줄 대금 결제 방법 상관없이 무조건 영세율 적용해 줄게. 대금을 달러로 받던 현금을 받던 상관없이 영세를 적용해 줄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금 결제 방법 상관없이. 3번 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동그라미 여객이나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영세를 적용해 줄게. 어떤 경우냐?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한다라고 보면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하는 크루즈 여행이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거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니 영세율 적용해 줄게. 반대로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여행도 영세를 적용해 줄게. 미국에서 뭐 중국으로 크루즈 사업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외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크루즈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그것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